낯선 공기였다. 새벽 공조회의가 끝나갈 무렵 스튜디오 복도에 남은 건 조용한 기계음과 숨을 죽인 사람들의 시선뿐이었다. 히트메이커 조영수, 그리고 무대 위에서 감정의 폭발로 관객을 몰아붙이는 김용빈.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한편의 흔행 공식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완벽한 등식이 예기치 못한 한마디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 곡 지금의 저에겐 맞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떨어뜨린 펜이 마룻바닥을 굴렀고 모니터의 재생막대만 무심히 앞으로 나아갔다. 짧고 정확한 문장. 그러나 상상 이상의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답이었다. 곡의 주인이자 프로젝트의 설계자인 조영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작진의 시선은 번개처럼 오갔다. 순간 누군가 마이크에 미터바가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가른 한마디, 정말 부끄러워요. 회의 테이블 끝에서 조영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의 정적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스포트라이트에 꾸준히 서 있던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운 법이다. 그러나 그 말은 창문을 두드리는 돌멩이처럼 좁은 방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다. 부끄러움이란 단어. 그것은 곡을 만든 사람의 자존심에 대한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기대한 장면과 달라진 현실에 대한 당혹감이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조영수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벗어나 보다 미묘한 스트링 라인과 예측 불가능한 리듬 브레이크를 도입한 신작을 들고 왔다. 첫 소절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번째 훅에서 급격히 치솟아 올라 마지막 코러스 직전에 극적인 쉼을 삽입하는 구조였다. 실험적이지만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 손에 쥐려는 야심이 엿보였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목소리로 김용빈이 호명되었다. 리허설 초반 모든 것은 매끈했다. 김용빈은 낮은 호흡으로 전주를 건너 1절 후렴에서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절로 넘어가며 문제가 생겼다. 소리가 미묘하게 어긋났다.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감정에 걸리는 지점이 맞지 않았다. 가사를 진공처럼 빨아들이는 멜로디. 그 멜로디를 씹어 삼키듯 되돌려주는 보컬. 둘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틈이 생기면 프로들은 그 틈을 그냥 두지 않는다. 바로 그 틈을 김용빈이 먼저 발견했다. 이 곡의 마지막 쉼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충돌해요. 그는 단정히 말했다. 흔들림 없이, 그러나 쉽게 뱉지 않은 문장처럼 천천히. 제작진은 멈칫했다. 브릿지 구간의 숨 고르기가 김용빈의 대표적 무기, 치밀하게 누적된 감정의 절정을 한 번에 터뜨리는 폭발을 거꾸로 흡수해버린다는 지적이었다. 단지 음의 위치가 아니라 서사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보통의 회의라면 여기서 조정이 들어간다. 키를 반톤 내리거나 브릿지의 템포를 재조율하거나 코러스의 백업 라인을 정리한다. 실제로 편곡팀은 빠르게 대안을 내왔다. 하지만 문제는 더 근본적이었다. 곡이 요구하는 인물의 서사가 김용빈이 무대에서 만들고 싶은 서사와 어긋난다는 것. 난 지금 관객의 가슴을 찢듯 들어가 한 번에 뒤집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런데 이 곡은 마지막에서 돌연 멈추어 관객에게 해석을 맡긴다. 그가 말한 요지였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프로라면 맞춰야 한다. 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프로라면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고 말할 것이다. 문제의 복도에서 그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정말 부끄러워요라는 고백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조영수는 시선을 내리깔고 웃었다. 얼굴은 붉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그 말은 누군가를 겨냥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완성의 그림을 너무 앞서 세상에 내놓으려 했다는 사실. 또 그 그림을 완성할 지금의 김용빈이 아니라 어떤 다른 김용빈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멈칫한 듯 했다. 당혹은 오해를 낳는다. 거절이라는 단어가 복도를 떠다니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거절했다. 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연기했다. 고 했다. 한 제작진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곡을 밀어낸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망치지 않으려 한 겁니다. 스테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분위기는 분명 노였어요. 그 단호함을 제가 봤습니다. 파편화된 진술 속에서 진실은 더 멀어졌다. 그때 조용히 한 장의 보컬 가이드 악보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새로 그어진 빨간 연필선. 브릿지 직전. 한 박자의 쉼을 반 박자로 줄이고 코러스 직후 엔딩의 미세한 애드리브 라인을 허락하는 수정안이었다. 김용빈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다. 이 정도라면 제 이야기를 훼손하지 않겠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분명히 울렸다. 조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부끄러움은 때론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 한 장의 악보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거절로 시작된 듯 보였던 장면은 실상 조건부 수용 혹은 재구성된 합의로 기울었다. 그러나 소문은 늘 디테일보다는 단어 하나에 매달린다. 거절이라는 강렬한 단어는 이미 SNS 타임라인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누군가는 프로답지 못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래서 프로라고 했다. 분노와 이해가 뒤섞인 채 댓글창은 전장처럼 달아올랐다. 그날 밤늦게 스튜디오 B룸에서 비공개 리테이크가 열렸다. 수정된 브릿지, 짧아진 쉼, 엔딩의 한 줄의 드리브. 작은 변화였지만 파급력은 컸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마지막 코러스를 지나며 한순간 허공에서 꺾였다. 다시 곡의 중심으로 떨어졌다. 그 꺾임이 곡의 슬픔을 과장하지도 가볍게 만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곡은 그제야 제 목줄을 찾은 듯 했다. 조영수는 부스 너머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방금 그 한 박, 그게 당신 이야기였군요. 그럼에도 미해결의 한 조각은 남았다. 대중은 결과보다 장면을 기억한다. 정말 부끄러워요라는 문장. 그리고 지금의 저에겐 맞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 두 장면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다. 마지막 순간에 어긋난 두 기차 같았다. 사이에서 거절은 뜨거운 헤드라인이 되었고 수정, 화합에는 박주로 밀려났다. 우리는 종종 가장 요란한 문장만 붙잡은 채 복도를 떠난다. 다음 날 제작진은 짧은 공지를 냈다. 창작 과정에서의 건강한 논의가 있었다. 나은 무대를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건조한 문장 뒤에 숨은 것은 건조함으로만 간신히 담아낼 수 있었던 복잡한 감정의 다층 구조였다. 자존심, 책임, 욕망, 두려움, 그리고 음악 그 자체. 어느 것도 타협 없이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려 한두 사람의 욕망이 결국 더 정교한 타협의 기술을 발명해내는 순간이 있다. 그날이 바로 그랬다. 누군가는 묻는다. 그래도 결국엔 거절이었나요? 아마도 그 질문은 틀렸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렇다. 이야기를 더 잘 들려주기 위해 무엇을 바꿨나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들은 가장 솔직한 대답이 있다. 부끄러움이라고 불린 그 한마디는 두 사람이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였다. 한 사람은 곡을, 다른 한 사람은 목소리를 믿는다. 믿음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에서 진짜 음악이 태어난다. 리테이크가 끝난 뒤 복도는 다시 낯설었다. 그러나 이번엔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기대의 침묵이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방금 우리가 찾던 한박이었어. 또 다른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이라는 단어가 남긴 그늘을 딛고 새로 그어진 빨간 선 하나가 빛을 반사했다. 그 선은 누가 먼저 그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선을 따라 노래가 걸어 나왔다는 사실뿐.